안녕하세요. 더 친절한 자바 입문 체계 둘째 마당 2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바의 코드를 테스트하거나 코드를 입력하면서 뭔가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화면 만드는 방법을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흥미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화면을 같이 만들어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화면을 만들지 못하면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방법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실행해서 자 뭔가 결과를 보고 싶은데 그게 단순히 콘솔이라고 하는 창에다가 글자만 몇 개 그냥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화면에다가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면 일단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버튼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동작이 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단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거를 이번 장에서 먼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글자를 버튼으로 바꾸는 방법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헬로우라고 하는 프로젝트 만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시작 화면으로 나왔다면 이렇게 보일 거고 이걸 클릭하면 다시 자, 헬로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열리면 우리가 두 개의 탭이 이렇게 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탭은 여러분이 이 X 표시를 누르거나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어떻게 하나요? 왼쪽에 보면 이 프로젝트 파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app라고 하는 거 밑에 res, 레이아웃 밑에 activity main.xml 이게 화면이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랬고요.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요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소스 코드, 즉 소스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액티비티 main.xml 요거를 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을 요걸로 줄여주거나 또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요 탭 모양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보이는 영역을 좀 크게 하려면 플러스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왼쪽 아래에 보면 컴포넌트 트리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쭉 정리해서 보여줘요.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글자죠. 그리고 이 글자를 선택하면 이 글자의 속성 같은 것들이 오른쪽에 보여요.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글자가 어떤 글자, 어떤 색상, 그다음에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게 속성이에요. 이 밑에 뭐 쭉 많죠. 그래서 그걸 바꾸면 얘가 보여지는 모습도 같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글자만 보여주는 거를 텍스트 뷰라고 하는데 하나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얘가 없어져 버립니다. 삭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를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왼쪽 위에 팔레트를 보면 돼요. 팔레트 여기 있는 걸 갖다 끌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팔레트를 보기 전에 여기에 보이는 게 요 앱 화면 모양이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건 요 위에 보면 자, 여기에 여기 꼭 시루떡처럼 생긴 애 있죠. 자, 요거를 클릭해 보면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얀 화면이고요. 블루프린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디자인 플러스 블루프린트라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똑같은 화면이긴 한데 두 개가 중첩돼 있으면 여기선 잘 안 보이겠죠. 밑에 깔려 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윤곽만 보여주기 때문에 청사진, 즉 블루프린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게 한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디자인 이렇게만 띄워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아이콘 줄에서 보면 여기 자석 모양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풀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자석을 풀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버튼을 잡아서 끌어다가 요 가운데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보이죠. 안내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화면에 가로 방향 가운데로 가면 이런 가이드선. 그 다음에 세로 방향 가운데로 가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중간에 갖다 두면 자, 가로 세로 가이드선이 다 보이게 되죠. 그 상태에서 얘를 딱 놓으면 그 상태로 놓은 게 아니네요. 자, 얘를 딱 놓으면 자, 움직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버튼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그거에 상하 좌우에 이런 점이 생겨요. 점이 생기는데 요거를 연결점이라고 합니다. 연결점. 그리고 요게 색깔이 하얀색일 경우가 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채워지는 경우. 자, 하얀색인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버튼을 그냥 아무 데나 여기 갖다 두면 하얀색이죠. 그죠? 자, 요렇게 된 경우가 있고 요렇게 채워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자, 얘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점이
연결이 안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여기 점을 딱 잡아서 위쪽 벽으로 딱 끌어다 놓으면 요 색깔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선택해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연결선이에요. 이 연결선은 버튼과 이 버튼을 담고 있는 애가 이 화면에서는 그냥 전체 화면을 담고 있는 애인데 왼쪽 아래 컴포넌트 트리를 보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레이아웃이라는 건데 버튼을 담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담고 있는 애에 이 테두리 쪽을 갖다 붙여준 거예요. 위쪽 테두리. 왼쪽 테두리를 붙이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테두리를 붙이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갖다 붙여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채워지는데 연결점이 채워지는데 자, 얘는 선택하고 일단 딜리트해서 지워볼게요. 여기로 가보면 자, 자동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점들이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이 이 버튼을 담고 있는 요 화면 전체를 채우고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애의 가장자리 테두리 선으로 연결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얘가 자, 위아래가 다 연결되면 거기에 가운데 위치하게 되고요. 자, 좌우로 다 연결되면 거기에 가운데로 위치하게 돼요. 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 버튼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팔레트에서 끌어다가 화면에 추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버튼을 보면 자, 배경색이 보라색처럼 보이죠? 그리고 자, 글자 색상이 하얀색으로 보여요. 그렇죠? 구분은 되죠? 예, 구분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보면 오른쪽에 속성, 영어로 하면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자, 위아래로 내리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보이네요. 자, 거기에 영어로 버튼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그대로 여기 보인 거예요. 자, 영어로 버튼이라서 여기 대소문자가 있는데 여긴 대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만 보이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자, 이거를 한글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이거를 확인이라고 바꿔보면 이렇게 확인이라는 글자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텍스트라는 속성을 바꿔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텍스트 컬러 여기 있네요. 자,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클릭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여기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주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고 텍스트 컬러를 선택하고 자, 빨간색 계열, 자, 뭐 이거든 주황색이든 선택을 하고 다시 아무데나 클릭하면 색깔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글자 크기가 너무 작나요? 그러면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텍스트 사이즈에 여기다 갖다 대고 자, 이거를 50 SP. 자, 크기의 단위가 있거든요. 일단 글자 크기는 단위를 SP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50 SP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와우, 글자가 커졌죠? 그리고 그 글자가 커지면서 동시에 이 버튼의 크기도 같이 커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글자의 색상이나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거를 자,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실행을 하면 실행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는데 에뮬레이터 같은 게 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에뮬레이터 요걸 눌러서 자, 가상 단말 자, 가짜 단말기를 하나 딱 화면에 띄운 다음에 요걸 누르면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또는 저는 지금 이제 실제 단말기를 여기 연결해 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딱 뜬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누르면 실제 단말기로 실행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있는 버튼의 색상이나 크기를 바꿀 수가 있다. 자, 색상이라고 하는 거 잘 보면 자, 우리 아까 색상 바꿨을 때 보면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색상이 어디 있었나요? 위가 아닌가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텍스트 컬러 없죠? 이거 왜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자, 버튼이 선택이 안 돼 있죠? 자, 왼쪽에 보면 자, 선택되어 있는 게 여기 표시가 되는데 버튼이 아니라 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선택된 거예요. 레이아웃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자, 일정한 영역을 내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버튼이 아니니까 글자가 없는 거네요. 그럼 다시 버튼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세요. 아니면 화면에서 선택을 하든지. 그리고 왼쪽에서 다시 찾아보면 자, 다시 찾아보면 아유, 그래도 또 어디 갔나요? 자,
자, 텍스트는 저기 보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자, 텍스트 어디 있어요? 컬러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클릭해서 선택을 했는데 오른쪽에 보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샵이 있죠. 샵 F4 4336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샵 다음에 코드가 들어가요. 컬러 코드. 이 컬러 코드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되냐라고 하는 걸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자, 6자리로 치면 앞에가 빨강, 가운데가 녹색, 오른쪽이 파란 계열입니다. 그래서 FF0000이라고 하면 빨간색을 나타내고요. 00FF라고 하면 FF00이라고 하면 녹색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게 FF00이면 어떻게 돼요? 빨간과 녹색이 섞이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6자리가 아니라 8자리가 된다라고 하면 알파 값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두 자리가 FF부터 00까지를 알파, 투명도를 나타내는데 88로 하면 반투명이 된다. 자, 이게 컬러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컬러 코드는 여러분이 이제 코딩, 즉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자,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이해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조금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